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돌아온 이달의 수다 영상입니다. 와! 먼저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니만큼 근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월 말에 독일 출장을 가서 이제 설날에 돌아왔고요. 연휴에 먹고 쉬고 하다가 이제 다시 출근을 해서 2주 동안은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월 말 정도 돼서야 이제 좀 바쁜 게 끝나가지고 일상 루틴을 다시 되찾는 중이고, 그리고 2월에 제가 카메라가 독일 출장 기간 동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카를 수리하느라고 2월에 좀 영상을 찍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었답니다. 많이 기다리게 해드려서 너무 송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월에 못 올린 만큼 3월에는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독일 브이로그도 올라올 거고, 일상 브이로그도 올라올 거고, 3월의 수다 영상도 올라오겠죠? 많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2월의 수다는 뭘 얘기해볼까 하냐면 2월에 제가 본 책, 좀 최근에 드는 생각들 이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2월에 제가 읽은 책 2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책은 바로 짜자잔! 조은의 옆 발자국이라는 시집입니다. 유튜브 하면서 시집을 읽어봤었나? 한 번 시집을 소개를 해드렸긴 했네요. 자, 이 시집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짠! 제인 오스틴과 19세기 여성 시집. 이거 잠깐 하울로 소개를 해드렸나? 그냥 구매했다고 잠깐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 한지 이제 한 3년이 다 돼가는데 3년 동안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로 소개하는 시집이네요. 그 정도로 저는 사실 시와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데, 제가 이 시집을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됐냐면 지난 1월 달에 제가 북튜버이신 다이애나님과 서점에 가게 됐어요. 서울 해화동에 있는 동양서림과 위트 앤 시니컬이라는 서점에 갔는데, 두 서점이 이제 1, 2층에 같이 붙어있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서점이고요. 그 중에서도 위트 앤 시니컬은 시집 서점이에요. 그래서 시집을 전문으로 판매하시는 서점이고, 늘 가보고 싶던 서점 중 하나였는데 어떻게 또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다이애나님과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친구분과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가고 싶었던 서점에 방문하는 것이니만큼 여기서 당연히 책을 사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저는 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이 정해진 때부터 계속 눈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시를 읽는 게 좋을까? 나는 좀 시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으니까 좀 초심자가 읽기 좋은 시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에서 이 조은 시인님의 시집이 좀 초심자가 읽는 책을 추천을 받을 때 그 주로 추천을 해주시는 시인이라고 들어서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참고로 제가 그때 위트 앤 시니컬에서 구매한 시집이 이렇게 두 개거든요. 하나는 조은의 옆 발자국, 하나는 오은의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오은 시인님의 시집을 왜 구매를 했냐면 즐겨 듣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책이라웃이라고. 그 책이라웃에 두 분의 진행자가 계신데 오은 시인님이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약간 책이라웃 의리로 같이 구매를 하게 됐고요.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옆 발자국을 한 지금 3분의 2 정도, 한 요 정도를 읽었는데, 전 이 시집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이 되게 시각적으로 묘사가 굉장히 선명해서 그게 되게 좋았고, 그래서 뭔가 저는 시를 읽을 때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시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이 시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행을 나누잖아요. 이런 행의 나눔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얕은 저의 문학적인 깊이로는 그런 거를 분석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 그게 좀 시를 읽을 때 어려운 점이었는데, 이 옆 발자국이라는 시집을 읽었을 때 의도가 무엇일까 자꾸 생각하게 되기보다는 그냥 그 시의 장면이나 뭔가 공간적인 배경이나 그리고 이 지금 묘사하는 바가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와서 즉각적으로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았던 시를 하나 일부를 읽어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또 필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았던 시를 한번 필사를 했었는데 적운이라는 시고요. 일부만 좀 낭독을 해보도록 할게요. 초반부를 좀 낭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적운. 여자가 뛰쳐나오자 대문이 어금니를 물었다. 밖에서는 이제 문을 열지 못한다. 밖에서는 이제 문을 열지 못한다.
닫힌 문을 돌아보는 여자의 머리에서 헝클어진 바람이 뛰어다닌다. 부스스한 머리카락이 격분한 혀처럼 꼬이는 여자의 그림자를 청색 분유차가 뭉개며 달려간다. 여자가 뛰쳐나왔다는 그 상황이 확실하게 주어져 있고 이 여자가 얼마나 급박한 되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헝클어진 바람이 뛰어다닌다라는 이런 되게 굉장히 선명한 시각적인 묘사로 잘 표현을 해서 주인공 여성이 어떤 상태에 처해져 있는지 바로 느낄 수가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던 시였어요. 그래서 네, 이 시의 끝부분은 한번 시집을 읽어보시고 이런 시각적인 묘사의 묘미를 한번 맛보시길 바라고요. 독일 출장 갔을 때도 읽었고 나머지 이제 분량을 좀 조만간 다 읽으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 아직도 제가 시를 어떤 장소에서 읽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퇴근길에 읽어봤는데 시를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피곤한 상태였나 봐요. 이게 다음날에 내가 무슨 시를 읽었더라?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소설은 그런 피곤한 상황에서 읽어도 다음날에 대충 스토리 진행은 기억이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시는, 시집은 그렇게 내가 피곤한 상태에서 읽기에는 좀 훈련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반에 이제 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예를 들어서 뭐 조용한 공간에서 좀 앉아서 몸에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좀 정독을 하면서 읽어야 할까 하는 그런 독서법에 대한 고민이 아직 있습니다. 조은의 옆 발자국이라는 시집을 소개를 해드렸고 굉장히 선명한 묘사가 되게 좋았던 그런 시집이었고 나머지 분량도 조만간 읽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이 또 있답니다. 짜자잔! 서효인 박혜진의 읽을 것들은 이토록 쌓여가고 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무슨 책이냐면요. 이 서효인 박혜진 두 분 다 민음사의 문학 편집자이자 문학인이기도 한데요. 서효인 작가는 문학 편집자이자 시인이시고 박혜진 작가는 문학 편집자이자 평론가입니다. 1년 동안 매일매일 독서를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펼쳐보면은 왼쪽에는 서효인 작가의 독서 기록이 있고 오른쪽에는 박혜진 작가의 독서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한 그런 거예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저는 이 책을 되게 트위터에서 되게 좋은 후기를 봐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제목이 정말 읽을 책을 쌓아놓고 읽지 않는 저에게 굉장히 자극이 되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물론 이제 두 작가분들은 책을 쌓아놓고 그거를 다 읽는다는 아주 커다란 저와의 차이점이 있지만요. 어쨌든 이 제목이 굉장히 끌려서 구매를 하게 됐고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책에 굉장히 다채로운 매력이 있어요. 책에 대한 평가와 감상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 것이니만큼 일기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직장 생활은 어떤지를 보는 재미도 있었고 문학에 관련된 일에 종사를 하시니만큼 뭔가 문학에 대한 그 두 분의 어떤 관념, 신념이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고 평소에 몰랐던 책을 이 지금 한 권의 책을 통해 소개를 받을 수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365일이니까 두 분 이제 산술적으로 하면은 한 700권이 넘는 책을 이 책 하나에 소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내가 몰랐던 책을 정말로 많이 알 수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너무 재미있는 책이었고요. 뭔가 에세이이기도 하면서 또 평론이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에세이에서도 약간 문학 에세이 같기도 하고 뭔가 직장인 에세이 같기도 하고 평론도 시평론 같기도 하고 약간 소설 평론 같기도 하고 평론에 대한 평론 같기도 하고 작가론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매력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글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문장이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한 페이지당 하나의 책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글 하나하나가 되게 한 페이지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짧은데 그 하나의 글의 완결성이 다 있어서 그것도 되게 놀라웠고 정말 문장도 깔끔해서 너무 읽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추천을 해드리는 책입니다.
제가 2월 동안 정말 재밌게 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혹시 한국 야구를 좋아하시나요? 한국 프로야구? 저는 2017년, 18년까지는 좀 휴덕을 하다가 이제 작년 가을 야구, 2018년 가을 야구가 너무 재밌어서 다시 이 프로야구의 세계로 재입덕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재입덕을 하자마자 가을 야구가 끝나버렸어요. 제가 응원하는 팀의 가을 야구가 끝났기 때문에. 야구 팬들한테 제일 심심한 시즌이 이 겨울이죠. 가을 야구가 끝나는 11월부터 새 시즌이 시작하는 그 다음 해 3월까지가 굉장히 심심한 시즌인데 올해는 프로야구단에서 정말 유튜브를 활발하게 이용을 해서 재미있는 비시즌 기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응원하는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영상까지도 다 정말 열심히 챙겨봤는데 이제 비시즌에는 그 전지훈련을 가거든요. 그 프로야구 팀이 날씨가 따뜻한 곳으로 이제 많이 가는데 미국도 많이 가고 일본도 많이 가고 대만도 이제 가고 호주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시즌 기간 동안에는 이번에 이제 야구 팀들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선수들의 인터뷰를 개별로 따서 보여주기도 하고 활발히 유튜브를 이용하는 뭐 두산이나 한화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마련했더라고요. 그런 콘텐츠를 보는 재미에 2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콘텐츠는 두산의 그 잠실식단이라는 콘텐츠거든요. 그 잠실식단은 그 두산의 이제 홈구장이 잠실 야구장이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고 실제로는 이제 해외 지금 전지훈련 스프링 캠프가 두산이 오키나와인가 그랬는데 이제 오키나와에서 매일 점심과 저녁을 먹잖아요 선수들이. 그 식단을 푸고 밥을 먹는 그 시간에 선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편집도 너무 깔끔하게 잘하고 편집자 그 PD님이 굉장히 선수들을 잘 안다고 느껴지는 게 선수들의 되게 재밌는 부분을 되게 잘 뽑아내더라고요. 전 두산 베어스의 팬이 아니지만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올라올 때마다 다 챙겨봤고 네 그래서 2월 동안에는 되게 야구단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봤다는 점 이제 몸을 만들고 새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전지훈련에 간 것이니만큼 당연히 모든 구단에서 이제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많이 찍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좀 선수들이 그 비시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모습이 되게 유난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진짜 보면은 그 막 몇십 킬로, 막 100킬로 막 이렇게 드는데 너무 자극되고 저는 뭐 그 정도까지 무게를 들 수는 없기 때문에 되게 자극되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막 그 선수들이 자세를 얼마나 잘 잡는지가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보이니까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고, 네. 약간 선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걸 보면서 좀 대리만족하면서 보는데, 저는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하는 영상도 좋아하고, 구단 채널에서 좀 콘텐츠, 좀 기획된 콘텐츠? 그런 거를 본 모습도 그런 것도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런 기획된 콘텐츠 같은 경우는 평소에 몰랐던 선수들의 모습들을 좀 알 수가 있고, 브이로그 같은 재미도 있어서 네, 되게 2월 달에는 네, 프로야구단 유튜브를 많이 봤다는 점.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이거를 막 구체적으로 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2월에도 여전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운동을 다니고 있는데 1월을 기점으로 좀 식단은 많이 놓기 시작했어요. 식단은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먹는 거 뭐 닭가슴살 샐러드나 뭐 이런 거는 다 챙겨 먹기는 하는데 군것질을 좀 많이 늘었거든요. 9시 이후 금식을 못 지키는 날도 많이 늘었고 휴일에는 그냥 집에 있을 때는 막 진짜 쉬지 않고 먹기도 하고 먹고 눕고 그냥 정말 이렇게 완전 스스로로 놓고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정책이에요. 2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뭔가를 먹을 때마다 좀 몸에 좋은 거 말고 좀 몸에 안 좋은 거를 많이 먹을 때마다 굉장히 죄책감이 들고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걸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런 면에서 자괴감이 드는 것도 있고 좀 이것도 먹으면 살찔 텐데 하는 그런 몸무게에 대한 강박이 들어서 좀 자괴감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자괴감이 드는데 지금 이 카메라를 켜기 전에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 자괴감은 어디서 오는 건가 그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몸무게에서 더 살을 빼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살을 빼야만 행복한 걸까?
그럼 나는 언제까지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맛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군것질을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약간 이런 억울함도 들면서 몸과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좀 그런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글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록산 게이의 헝거라는 책인데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의 이런 지금 두서없는 생각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제 생각을 정립할 만한 어떤 몸과 허기와 사회가 여성의 신체에 가하는 규율이라던가 뭔가 그런 몸에 대한 책을 알고 계시다면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여기 댓글에다가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최근에 제 생각을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월 동안 읽었던 책 2권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 그리고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드는 생각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3월 말에도 3월의 수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